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5월 25일 이용균 크라운마스터 산하 수요통합 비전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요통합 비전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정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에는 사운을 제청합니다. 계신 자리에서 큰 소리로 사운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운 제창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견장한다. 꿈에 서며 정성이 섭니다. 아자. 네, 오늘 비전 강의를 해 주실 분이 무척 궁금하실 텐데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은요. 동남 아름센터의 스마트하시고 또 스위트하신 분입니다. 우리 김영진 스타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스타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천안 동남 R&D 센터를 기점으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애터미오 사랑의 유람선 선장 김영진 스타마스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나왔군요. 사실요, 여러분들은 뭐 편하게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겠죠, 물론. 네, 저는 지금 상당히 엄청이 긴장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에 대한 그 고민이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매번 이제 같은 강의를 거의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애터미가 동일하니까. 그런데 그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를,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계속 똑같은 김치에, 똑같은 밥에, 똑같은 된장국에 항상 그거를 드리면, 실증을 나지 않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우리 그 박학일 회장님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 16년 동안을 어찌 그렇게 똑같은 애터미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항상 듣는 저희는 어때요? 다른 강의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회장님처럼 되지 않으니까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를 하고 오늘은요,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처음 뵙는 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대상으로 신규 기초사업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팬데믹 그리고 엔데믹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이제 예전처럼 만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오프라인 때 항상 기초사업 설명이 끊임없이 계속 매주 돌아갔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줌 강의를 하면서 그것이 많이 소홀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그 예전을 기억하는 의미로 우리 스폰서님들은 다 아는 얘기 또 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우리 신규로 들어오신 또 처음 애터미를 알아보고 계시는 많은 사장님들을 배려해서 같이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마스터 김영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왜입니다. 왜 애터미를 저는 하게 됐는지, 또 애터미를 왜 해야 하는지, 또 애터미는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주제, why, 왜로 저희 강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하게 된 동기들이 있죠. 근데 저는 참 굉장히 행운이었죠. 저의 가장 가까운 또 그 가까이서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면서 정말 천복을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19년 동안 피자 가게를 운영을 했습니다. IMF가 끝나고
자영업의 세계로 뛰어들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30살까지 한 공부를 하죠. 그리고 30살부터 60세까지 보통 일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저처럼 자영업을 하든 또 그리고 나서 은퇴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노후의 생활을 보내고 나는데 제가 어느 날 이 노후에 대한 엄청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피자집을 제가 했을 때가 약 한 40살 정도가 됐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한 10년 정도는 이 피자집을 하고 있으면서 엄청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피자집을 할 때만 해도 제가 가진 돈이 너무 없어서 정말 한 푼도 없이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면서 가진 것을 겨우겨우 초기 자본으로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남들은 제가 하고 있는 그 피자집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 한 10년 정도 지난 한 50살 정도 됐을 때 매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이유는 정말 그 피자집을 열심히 하면서 저는 적금을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대한 배려를 저 자신을 위한 어떤 것을 아무것도 만들어 놓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저희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피아노 전공을 하면서 유학까지 갔고 지금도 유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 뒷바라지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과 저를 위한 어떤 아무것도 준비를 해놓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왜 나는 심각한 그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즈음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다시피 저는 봉급 생활자, 직장 생활을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봉급 생활자나 자영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노동과 시간을 들여서 수입을 얻어가는, 돈을 버는 그런 생활인 거죠. 우리 전 모든 사람의 한 95%가 다 이런 유형의 그 수입을 창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5% 사람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돈의 5% 정도만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나눠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부자들은요, 이쪽 편에 있는데 사업을 하거나 또 투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데 그 돈이 무려 5%의 사람이 95% 돈을 벌어간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는 생각을 저는 하나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그 50살 때 돼서야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또 제일 이 투자가들이 저 95%의 돈 중에서도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보통 우리 같은 서민들은 부자가 되려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즉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동을 소유할 수 있는 시스템 사업가가 돼야 된다. 즉 프랜차이즈 본사나 회사 창업가, 네트워커 등등이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세상을 그냥 열심히만 살면 잘 살 거야를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유언처럼 받아들여서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됐던 거죠. 제가 애토미를 만나서 세미나를 2번 갔습니다. 원데이 세미나 2번을 갔는데 우리 회장님 강의를 다행히 2번을 들었습니다. 직강을. 그런데도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머릿속에는 야, 저 양반 정말 말 잘하네. 야, 저 양반 사기꾼 아니야? 심지어는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저 양반 사이비 교주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저는 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센터에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저만 기독교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 말에 저는 굉장히 느낌이 아주 싸한 그런 상태가 됐었고, 어떤 때는 그 박한길 회장님의 신앙관까지 종교관까지
뒷조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뒤에 마지막으로 세미나 한 번만 더 가자 해서 갔던 곳이 센터 강의였는데 우리 이용균 단장님이 나오셔서 그 당시에는 한 1,500만 원 정도 벌고 계셨을 때예요. 근데 우리 이용균 단장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애터미를 안 하려면 안 할 이유를 찾아라. 저는 아니 뭐 애터미를 이렇게 해서 하세요. 뭐 이렇게 저를 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당당하게 애터미를 안 하려면 안 할 이유를 찾으래요. 그래서 웃기고 있네. 다단계 당연히 나쁠 텐데 뭐 이유가 한두 가지겠어? 하고 좋아. 내가 애터미 안 할 이유를 찾아서 오히려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애터미를 소개하는 스폰서님까지 애터미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정의의 사도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달려갔죠. 애터미의 단점, 피해 사례, 안티 사이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없던, 요즘은 없죠. 요즘은 없는 뭐 야후 코리아, 뭐 파란, 각종 검색 사이트를 모두 다 뒤져서 3박 4일 동안 거의 잠도 안 자고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단점 피해 사례 안티 사이트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지? 분명히 다단계인데 왜 이게 안 나올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메이, 뉴스킨, 허블라이프 등등 1, 2, 3위 하는 그 업체들을 찾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거기선 너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 도대체 다단계인데 왜 이러지? 하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애터미 세미나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품질은 좋고 가격은 싸다. 저는 전부 뻥인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가다가 제품 한두 개 이거 좋아 저거 좋아 라고 말을 하면 웃기고 있네. 그 미끼 상품이지? 이런 생각밖에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 눈으로 분명히 확인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마트를 달려갔고 거기에서 모든 애터미에 판매하고 있는 한 70가지 정도 제품을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홈페이지 와서 비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해보니 제품이 너무 쌌습니다. 전부 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 사업을 안 할 이유를 찾다가 제품을 안 쓰면 나만 손해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 당시 한 8개월 동안 저한테 많은 제품을 무료로 써보라고 체험해보라고 스폰서님이 줬지만 저는 제품을 쓰질 않았습니다. 써보고 좋으면 다단계에 끌려갈 것 같아서 아예 거절을 하고 쓰지를 않았고요. 제일 처음 썼던 제품이 치약이었는데 이 치약을 쓰고 제가 한 7년 동안 앓았던 잇몸 병이 났습니다. 이게 뭐지? 아니 이 싸구려 3,000원 치약이 어떻게 병을 낫게 하지? 그 다음에 해모임을 먹어보고 약 2주간 먹었는데 1시간씩 잠을 덜 자도 오히려 몸은 더 가뿐한 그 경험을 느꼈고요. 화장품을 써보고 저는요. 저희 집사람한테 이 화장품을 권하면서 제가 약간의 좀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우리 집사람이 화장품을 그렇게 좋은 걸 쓰는지 몰랐거든요. 화장품 가격이 얼마인지 몰랐거든요. 홈쇼핑에서 싼 거 써 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에 몇만 원씩 하는 그런 제품들을 쓰고 있었는데 몇십만 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몇만 원 이상들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애터미 화장품은 전 세트가 합해서 76,5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어떻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애터미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석세스를 가게 됐죠. 석세스, 속리산 석세스에서 회장님 강의를 들었는데 이 말에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뭐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겠다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한대요. 듣고 보니까 맞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한 번도 성공하겠다는 꿈을 가져보지 않았고요. 어떤 생각을 했냐? 열심히 살면 되지. 성실하게 살면 되지. 남한테 피해를 주고 살면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만 하면서 정말 그냥 열심히 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갑자기 눈물이 흐르면서 그 당시 피자집에서 피자를 만들고 있는 저는 서미나장에 가 있고 피자를 만드는 저희 집사람 생각났고 엄청나게 눈물이 제 눈을 가리게 됐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를 만나서 평생 맞벌이를 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당신 나하고 열심히 살면서
평생 맞벌이 하자 이러고 결혼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밤 새벽 1시에 공원에 앉아서 저는 무릎을 꿇고 저하고 결혼해달라고 사정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렇게 그 사정을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 알잖아, 나 김영진 알잖아,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은 저의 삶은 끝없이 같이 맞벌이를 하고 정말 열심히 오히려 그걸 가지고 교회 가서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사는 거잖아 라고 위안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집사람 때문에 나도 성공해야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공자들이 말하는 성공의 조건이 있어요. 오로지 하나,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면 성공한답니다. 오, 저거는 쉽겠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첫 석세스 때 결심을 단단히 합니다. 나는 절대로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성공하리라. 빠지지만 않으면 성공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약속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러 상황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정말 이 시스템에 참석하는데 어려운, 내 주변에서도 많은 반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그랬지만 한 번도 시스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첫째, 아까 그 유럽으로 보낸 딸 결혼식 때도 저희 집사람한테 토요일 날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석세스가 금요일 날 하고 1박 2일로 토요일까지 했잖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금요일 날 석세스 참석했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결혼식장으로 갈게 이 소리 했다가 집에서 쫓겨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애터미는 왜 해야 되는가? 시대에 과연 맞는 사업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도전과 응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전은 뭐 한번 붙어볼래? 이런 도전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가 우리한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어떤 응전을 하느냐? 바로 아놀드 토인비가 인간의 역사는 이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많은 도전과 환경 변화가 왔을 때 거기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역사가 새로 써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4대 문명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집트 문명지는 약 5,000년, 6,000년 전에 이 지역에 강우 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사막화가 됐고 거기에 있는 민족들이 세 부족으로 나눠서 거기에 머문 부족도 있었고 그 강우 전선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한 민족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럭저럭 평상시에 살아온 대로 그냥 그렇게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소멸이 됐고요. 나일강 쪽으로 이동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은 왜 그쪽으로 갔냐 하면 거기는 이 강이 계속 흘러가면서 주변의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은 꼭 1년에 몇 번씩 강이 범람하면서 그동안 수확했던 많은 곡물들이 전부 물에 잠기고 그런 환경의 변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있는 많은 맹수와 독사, 또 강의 범람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그 응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 범람을 막기 위해서 기하학, 건축학, 천문학, 측량학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이 이집트 문명이 꽃을 피웠던 겁니다. 많은 다른 이 지역에 있는 4대강 문명들도 그런 식으로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하면서 그 문명지가 발달이 됐다고 합니다. 정어리입니다. 이 정어리는 성격이 급해서 항구까지 오면 배를 잡아서 수족관에 넣어서 항구에 오면 거의 전부 다 죽어버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 노르웨이의 한 어부는 항상 이 항구에 오면 정어리가 활어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팔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그 어부의 비법을 알지를 못했대요. 근데 그 어부가 어느 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배에 가서 그 수족관을 들여봤더니 그 수족관 안에 이 메기가 들어있더랍니다. 그 메기를 한 마리를 넣어놨더니 그 메기가 정어리를 잡아먹으려고, 물론 다 잡아먹는 게 아니죠. 뭐 한두 마리 잡아먹겠죠. 자기 배불러면 어차피 그냥 둘 테니까. 그런데
그 한두 마리가 희생이 되는 통에 나머지 정어리들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자기가 성격 급한 건 잊어버리고 그냥 안에서 뺑뺑뺑뺑 이 매기를 도망다니면서 항상 그 긴장된 상태로 한국까지 오다 보니 싱싱하고 활력 있는 그런 활어를 팔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바로 이 정어리도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했더니 생명이 유지되고 자기의 값어치가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떤 환경에 도전이 올까요? 인공지능, 호모사피엔스, 인구 절벽,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 뭐 이런 곳까지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바로 눈앞에 와 있고요.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까지. 자, 팬데믹 시대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면 엔데믹이면 이제 적당히 이제 코로나하고 그냥 살아갈 것 같습니까? 앞으로 또 팬데믹은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히 또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인지 토로나인지 뭐 분명히 뭔가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환경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지상파 TV, 그러니까 KBS, MBC, SBS 이런 TV의 방송국에 취직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박수를 치실 것입니까? 슬퍼할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가 방송국에 취직했다면 박수 쳐야죠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지상파 TV의 매출은요 광고입니다. 그런데 그 광고의 매출이 2002년도부터 18년 동안 2020년까지 어때요? 계속해서 줄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지금 취업을 했는데 이 매출 광고 시장이 점점 줄을까요? 늘을까요? 분명히 줄어갈 것입니다. 그럼 매출이 줄어가면 기업은 뭘 해야 되죠? 제일 먼저 회사 매출이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부터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조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곳에 저희 자녀가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실제로 이렇게 적자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 적자 나는 회사에 우리 자녀가 취업을 하는 거예요. 야, 은행 같은 경우 은행 업무를 여러분 지금 한 90% 이상은 은행에 가지 않습니다.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자동화 기기로 다 업무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 창구에 아가씨들이 많이 줄죠.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자, 은행에 취업을 했습니다. 또 박수를 치실 것입니까? 슬퍼할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는 어느 곳에 취업을 했느냐? 이런 곳에 취업을 한 겁니다. 이제 은행이 편의점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편의점 속에 은행이 들어가고 이 안에서 통장을 만들어주고 지금 체크카드까지도 이 편의점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자, 한 지붕 안에 은행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2개씩 들어간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은행에 취업을 했다면 여러분은 박수를 치실 것입니까? 슬퍼할 것입니까? 2015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를 했는데요. 무려 은행 점포 수가 7,300개에서 6,100개로 줄었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곳에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기쁜가요? 슬픈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저희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세상이 환경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 환경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똑같아졌습니다. 그 이후로 2067년이 가면 점점 사망 숫자는 늘어나가는데 출생률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겨요? 우리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자녀가 2019년에 4.9명, 약 5명이 부모 1명을 모셨다면 2036년이 되면 자녀가 둘이 부모를 모셔야 되고 2065년이 되면 자녀 1명이 부모를 모셔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팬데믹 시대가 왔고요. 또 엔데믹 시대가 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도 물론 그 팬데믹 기간에
제 피자집을 닫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애터미를 하면서 자영업 일의 세계에서 저는 졸업을 하게 된 것이지만 지금 엔데믹이 됐다고 해서 다시 경기가 예전처럼 좋아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황은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대기업, 자산이 있는 사람, 고소득자들은 점점 회복이 되는데 오히려 서민들, 중소기업, 그 다음에 저소득자, 이런 약자들은 오히려 점점점 더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도전들이 저희한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 점점 돈이 많아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일자리는 감소하는데 주머니는 얇아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많은 도전과 분명히 새로운 문명이 저희한테 밀려왔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요? 저처럼 60이 넘어서 피자집을 문을 닫으면 내 노후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그냥 하염없이 하고 있을 건가요? 분명히 응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저런 시대가 와도 4차 산업 시대가 와도 소비는 남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소비가 남았을 때 어떤 것이 우리 소비를 우리한테 가장 유리하게 전해줄 수 있는가?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이 소비는 계속돼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머니는 얇아졌는데 고품질 그런 제품을 저비용으로만 살 수 있다면 정말 그런 유통은 미래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유통 산업은 분명히 미래 산업인데 그런 고품질의 제품을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통만 있다면 그거는 완벽한 미래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까지 바글바글 모이는 유통이라면 대박인 미래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앞으로 점점 더 온라인 이 매출들은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이 유통들은 뭘로 바뀌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생산자들이 플랫폼에다가 제품을 얹으면 소비자들이 와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통의 미래는 플랫폼 전쟁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플랫폼들은 어땠냐? 제조사들이 플랫폼에다가 물건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와서 물건을 소비를 하고 거기서 남는 모든 이익은 이 플랫폼 업체들이 독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어떠냐? 같은 플랫폼 업체인데 이 제조사들이 애터미 플랫폼에다 제품을 올려놓으면 우리 소비자 회원들이 물건을 구매를 하고 거기서 남는 이익을 공유를 하는데 무려 어떻게 하느냐? 이익의 70%를 소비자 회원들한테 돌려주고 30%만 이 플랫폼 기업이 애터미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대박 아닙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이 수익자들은 플랫폼 소유자들입니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은 어때요? 소비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애터미는 이 수익을 애터미와 애터미 사업자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겠다는 겁니다. 즉, 예전의 플랫폼 비즈니스 소비자는 그냥 단순 지출로만 끝났는데 이것을 애터미에서는 우리 애터미와 애터미 소비자들이 수익을 나눠서 이 계속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익의 70%를 우리한테 돌려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뭡니까? 애터미는 다단계라는 걸 이용을 해서 지금 소비자들한테 이익의 70%를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좋은 이 다단계를 그냥 계속 거부만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죠. 자, 이 다단계가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초부유화 시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연구소. 이화여대 윤정구 교수고요. 미국의 코넬대 겸임 교수라고 합니다. 뷰카 시대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바로 이게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에 대해서 바로 우리 이용균 단장님이 답이 없는 세상이라 그랬죠. 이런 세상은.
네,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과연 이 다단계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답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그 중에 한 업체 애터미를 가지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 논문과 같은 책을 요번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일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초뷰가 시대의 기업들은요, 경쟁력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은 분명히 있는데 기업이 무너진대요. 이유는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이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이 어떤 특별한 알지 못하는 변수로 인해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냥 무너지게 된답니다. 노키아, 코닥, 모토로라 등이 그랬다고 합니다. 초유가 시대에서 생존 번영하려면 첫 번째, 무조건 공익기업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익기업이란 무엇이냐? 자기 분야를 더 살기 좋고 건강하게 행복한 곳으로 공진화, 같이 진화한다는 겁니다. 공진화.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분야를 같이 잘 되게 하고 그런 기업의 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실현하는 기업. 그래서 사회에 공헌을 하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기업들이 공익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공익기업의 예가 적혀 있습니다. 존슨앤존스, IBM, 돌스페이스, 아디다스, 네슬레, 펩시 등등 이런 기업들이 공익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잘 아는 데죠. 자,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그럼 과연 공익기업이냐 아니었냐라고 이 책에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통의 글로벌 기업들, 아메이서부터 시작해서 타파웨어까지 이런 많은 유명한 수십 년 된 이런 전통 기업들은 정말 공인된 합법적 기업입니다. 불법 기업이 아닙니다. 합법적 기업인데 그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확고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인식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확고하지 않다고 말한 게 어떤 사람은 뭐 그 회사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글쎄 그 회사는 이렇게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분명히 합법인데 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책입니다. 자,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원인이 소비자 중심이 아닌 사업자 중심이었고 품질 대비 가격이 비쌌기 때문이라는 그 중에 원인 하나를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는 공익기업인가에 대해서 이 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애터미는 어떤 주제를 하나 가지고 애터미는 어땠는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애터미는 어땠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애터미에 대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탄생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의 부정적인 인식에 이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이 책에 써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은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까지 수십 년 된 기업들은 그걸 못했는데 애터미가 이것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런 기업이 정말 있더라. 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란 이 회사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더라. 그런데 그게 정말인 것 같더라. 라고 이 책에서 써 있습니다. 자, 공익기업의 특징은 고객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고객의 아픔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을 가지고 유통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또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더라. 고객의 아픔을 원천적으로 또 해결해 준다. 그냥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는데 애터미는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그들을 성공자까지 안내하고 있더라. 그래서 목적이 고객의 성공이고 애터미라는 회사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과 같이 성공하려고 하더라. 이 책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고객의 아픔을 해결하라는 기업의 진정한 목적이 있는가? 애터미의 사원에 이게 있더라.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써 있고 악의 철학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보더라.
나눔의 문화를 늘상 아예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 돈을 버는 부의 성공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공헌하는 삶을, 그런 성공자들을 만드는 것을 추구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 책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긍정적인 인식을 주변으로부터 가져가고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성의 열쇠를 쥔 기업이 돼가고 있더라. 기존의 모든 다른 수십 년 된 그런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애터미는 이게 돼가고 있더라. 이것은 이 초비유가 시대, 답이 없는 이 세상에서 지속 가능한 100년을 갈 수 있는 기업의 토대를 지금 만들고 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얘기가 써 있을 텐데, 나머지들이 여러분들이 보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보고 또 그만하지 말고요.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터미는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가? 애터미를 만나면 왜 성공을 못하면 기적이라고 그런 말이 있던가 라는 겁니다. 바로 회사의 선택 기준 때문에 그렇죠. 경영자의 마인드, 제품, 보상 플랜, 시스템 때문에 애터미는 성공할 수밖에 없더라. 경영자의 마인드 자체가 다단계하고 경쟁하지 않고 일반 유통하고 경쟁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이 유통시장에 뛰어들었지 다단계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고, 그럼 왜 다단계 업체가 됐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이익의 70%를 돌려드리려면 다단계 업종으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단계라는 업종에 등록을 하고 유통시장에 일반 유통마트들과 홈쇼핑과 경쟁하겠다고 선언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회원들에게 좋은 제품을 값싸게 공급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리고 회원들이 무리하게 제품 사는 걸 막고 있죠. 저희는 증거로 신용카드 하나 가지고 계속 긁다 보면 어떻게 돼요? 300만 원이 넘으면 절대로 긁히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회사가 물건을 사겠다는데 신용카드로 500만 원이 1000만 원에서 산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못 사게 막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자기 자신이 써보고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권하지, 내가 써봤는데 좋지도 않은 것을 남한테 권하는 것은, 그것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나눔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에다가 100억을 기부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컴패션에다가 $10,000,000를 기부를 하며,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기부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이 마케팅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외국 기업은 한국이 ATM기인가? ATM기 뭐예요? 돈 빼는 기계죠. 돈 빼는 기계. 자, 여기 서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 같습니까? 서양 사람 같습니까? 예, 외국 사람입니다. 외국 사람이 지금 돈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비행기가 있네요. 돈을 빼서 외국으로 부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죠. 유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2021년도에 매출이 1,000억인 이상 외국계 기업 6곳입니다. 우리 업종의 다단계에서 그들 6곳을 전부 매출을 합했습니다. 그랬더니 2조 5,300억 원이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총 기부한 금액을 다 합했더니 9억 4천만 원이래요. 적게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는. 근데 그들 나름대로는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요, 2021년도에 1조 4천억 매출을 했습니다. 자, 국내 매출입니다. 1조 4천억 매출을 했는데 기부는 얼마나 했어요? 235억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언감생신 많은 기업들이 이런 기부를 하는 기업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 기업의 경영 목표가 고객의 성공이라고 했고, 우리가 ISO를 땄는데요. 보통 회사들이 보통 이렇게 품질 경영 그 마크를 땁니다. 그러니까 좋은 품질을 만드는. 그런데 여기에 뭘 땄냐? 고객 만족 경영 시스템이라는 걸 ISO 12000이라는 이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객들이 정말 이 회사는 고객을 위한 회사구나라고 만족하고 있다는 그런 경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 최초로 이 CCM 인증을 받게 됐고요. 거기에 연속해서 다시 또 CCM 인증을 또 받게 됐습니다.
거기에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고객 그 만족을 위해서 전담 배송까지 했습니다. 올해 정말 여러분들 이 택배 회사들 파업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저희 파트너들 그 파업 중에 도전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담 배송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없애버리고 아예 배송률 그 착오를 아예 하나도 없는 100% 완벽한 배송을 지금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5위를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죠.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5위랍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그랬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됐고요. 조금 있으면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가 몇 위를 할지 우리는 그 숫자만 지금 고민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계속 연이어서 수상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이 신뢰 경영 부문 대상을 저희 애터미가 또 받게 됐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CEO에 또 박항일 회장님이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애터미 제품 컨셉, 제품에 대한 겁니다. 대중 명품이라는 그 컨셉이 있죠.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동일한 가격일 때 가장 좋은 품질, 또 동일한 품질일 때는 가장 최저 가격. 바로 이것이 유통의 본질이라고 끊임없이 회장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증거로 이 회모임이 77만 원 하던 게 76,500원이 됐고 7년 연속 우리 동종업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적 매출액이 2조를 넘어갔고요. 자, 애터미 앱솔루트 스킨케어 얼마 전에 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했습니다. IR52뿐만 아니라 특허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런 업계에서는 대한민국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상을 휩쓴 제품이 됐습니다. 이유는 하나, 이 DDS 시스템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항암 치료제, 그런 약에 쓰는 표적 치료제에 사용하는 의약품 기술까지 화장품에다 쓴 의약품 화장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년 동안 자발적으로 자기 자력으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력으로 10조까지 매출을 달성한 유니콘 기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2조 2천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드디어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서게 되는 그런 일까지 있게 됐고요. 드디어 전 세계 10위권 안에 저희 회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이 타파웨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몇십 년 됐는데요. 이 타파웨어가 애터미 뒤로 밀렸죠.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지금 애터미가 매출을 약 2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1위를 하는 아메이가 약 10조 정도를 합니다. 몇 배? 5배 저희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년 됐습니다. 이 회사. 저희 이제 10년간 넘었습니다. 10년 만에 저희가 1조를 했는데 2년 후에 그 더블 매출 2조 이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에 가 있게 될까요? 여러분 바로 이 위에 자리 10조가 뭡니까? 20조, 30조, 40조를 하는 회사 저는 당연히 당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브라질이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독일, 몽골이 또 오픈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몽골은요 다단계에 대해서 거의 부정적인 인식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몽골은요 특별한 제조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막 생산해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을 해외에다 파는 그런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무언가를 해서 이 GDP를 올릴 수 있는, 개인 GDP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단계라도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랍니다. 그러니까 몽골에 집중을 하시면 매우 여러분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그리고 앞으로 애터미 성장은 점점 더 빨라질 것입니다. 제품이 400가지, 500가지 해서 당연히 몇십만 가지까지 나올 거고요.
해외 23개국 나가 있는데 100여 국 이상 가게 될 거고요. 10년 만에 저희가 1조를 했지만 2년 만에 2.2조 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당연히 100조까지 가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100조가 아니라 9년 전부터 저는 애터미는 500조 이상 할 거라고는 떠들었던 회사입니다. 자, 마케팅 플랜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녹아 있는데요. 사업이 매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를 균형 잡히게 하고 있는 이 포인트가 여러분들을 성공자로 당연히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줄 바이너리고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고 애터미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애터미를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만 팔면 그들은 애터미에서 끊임없이 자기 사내 조직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무한 단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좌우에서 나보다 더 훌륭한 그런 온팽이들이 나오면서 성공자로 갈 수 있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성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를 우리가 선물을 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글로벌 원코드이기 때문에 애터미가 진출하는 모든 나라에, 앞으로의 100여국 모든 나라에 여러분의 회원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각 나라에서 모든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전부 내 산하의 매출로 인정이 된다는 이 엄청난 보상 플랜이 여러분을 성공자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거기에 상한선이 있죠. 2009년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나 지금 시작한 사람이나 모두 다 이 상한선에서 만나서 그 위에 있는 소득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커지고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이 모두가 다 상한선에 똑같이 만난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3대 상속 시스템 소득이죠. 이 시스템 소득을 모든 다단계 회사들이 사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은 매우 의문점이 있습니다. 유지비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아까 얘기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지 않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산하의 조직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들이 과연 그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하나가 아니라 많이 드는, 그런데 애터미는 퀘스천 마크가 아니라 느낌표가 되는 시스템 소득 당연히 될 것이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균형 잡힌 삶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공 시스템이 예전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이 성공 시스템이 더 한층 진일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자들은 굿모닝 애터미 참석하시면 되고요. 처음 애터미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원데이 세미나, 그리고 애터미를 부업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은 부업가 세미나, 그 다음에 모든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완벽히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시스템이 돼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 때문에 이번에 이런 성공자들이 나오셨죠. 우리 정수진 로얄 마스터님 손 하나로 11개국을 진출하는 이런 쾌거를 거두었고요. 정수진 로얄 마스터님 정말 이번에 총장 되신 거 너무너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착하디 착하고 원칙만 지키다가 계속 실패자의 삶을 살던 우리 이용균 단장님, 원칙 중인 정도사 원칙맨이 애터미를 만났더니 본인은 물고기였는데 다른 다단계에서는 원칙이 통하지 않고 그런 착하면 손해를 보는 그런 마케팅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원칙이 통하는 애터미를 만나면서 내가 드디어 어마어마한 물을 만났다라고 이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라인에서 또 바로 위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또 태어났습니다. 정말 미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잠자면서도 애터미 제품 설명을 했다는 우리 이연자 임페리얼입니다. 정말 10억을 받으시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셨고요. 우리도 이 10억을 지게차로 분명히 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애터미는 100조를 꿈꾸는 몽상 100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다가
야, 나도 드디어 성공자가 되겠다고 애터미 말을 했더니 100사람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면 그 일은 안 되는 일이래요. 그런데 100명 중 절반 이상이 찬성을 했으면 그 일도 늦는 일이래요. 그러나 10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그거 가능성이 있네, 그거 괜찮네 라고 하면 그 일은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공병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로버트 기요사키도 우리 같은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스템을 갖는 건데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참여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저처럼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모든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왔더니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앉아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못 하시나요? 석세스 시스템 이용하시면서 원데이 시스템, 그다음에 굿모닝 애터미, 부업과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이냐고 이더구 임페리얼이 얘기를 합니다. 현실이 되는 이 무한단계 무한누적을 통해서 나보다 강의 잘하는 사람, 제품 잘 파는 사람, 나보다 인맥 있는 사람,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는 사람, 거기에다가 성품이 좋은 사람까지 올 수 있는데 왜 성공 못하냐고. 성공 못하면 그게 바로 기적이 아니냐고.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 진실이 되고 생생하게 꿈꾸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서 그 꿈을 꿨습니다. 정말 평생을 고생을 시키고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지키지 못했던 그 약속을 이제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그런 생생한 꿈이 있고 또 여러분이 꼭 이루어야 할 단 한 가지만이라도 그 꿈이 있다면 애터미는 그것을 이루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족한 강의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성공자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애터미의 역사를 한 번에 몰아본 것 같은 이런 멋진 강의 잘 들었고요. 강의에서 정말 우리 김영진 스타 마스터님의 애터미에 대한 무한 애정과 또 열정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멋진 강의 해주신 김영진 스타 마스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용균 크라운마스터 산하 수요 통합 비전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업자를 위한 퇴근 후 애터미는 매주 화요일 다시 보기와 토요일에 라이브 방송이 방영이 되고요. 목요일에는 원데이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초대가 사업 성공의 지름길인 만큼 많은 초대 부탁드립니다. 27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국장 이상 줌 미팅이 있습니다. 6월 4일 및 강사 편성표 안내입니다. 6월 한 달간 사회는 김승주 샤론로즈 마스터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6월 비전 강의는요. 1일 조영현 스타 마스터님, 8일 이더구 임페리얼의 영상 강의, 15일 한규빛 로얄 마스터님의 강의, 22일 이성현 박사님의 영상 강의, 29일 주선아 로얄 마스터님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일정 참고 바랍니다.